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입니다. 자, 1번에 특성에 관한 문제네요. 이 부분 특성 문제가 나오면 이걸 자세히 읽으실 필요 없어요. 아, 특성 문제구나.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1번에 부동성으로 인해 지역적 시장으로 변한다. 지역적, 지역 간, 지역에 국한된다. 지역별.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었죠. 그래서 1번은 O, 2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럼 소모되지 않는다? 비소모성은 영속성이었죠. 부동성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3번.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은 얘는 부동성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그래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가진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옆에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럼 내가 설치한 건 아닌데 그 공원이 들어섬에 따라 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죠.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외부 효과를 정우 외부 효과, 나쁜 건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을 수밖에 없다.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인접성 때문에 발생하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외부 효과 발생하지 않아요. 이따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3번, 5, 4번.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절대량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할 것이고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지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뽕을 뽑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많이 투입해서 층수를 많이 올리겠죠. 그런 내용이 연달아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4번은 5번.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다 다르니까 각각의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수집한다 손치더라도 거래 비용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5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뭐가 하나 헷갈리냐면 영속성 때문에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건지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억하시는 방법은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영속성이네요. 우리 아이는 영재였으면 좋겠죠? 그래서 영재라고 기억하세요. 쉽습니다. 그 다음 비교로 생산비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증성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둘을 섞어 놓으면 헷갈립니다. 2번,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됐네요. 1번, 영속성 때문에 소모되지 않으니까 달아 없어지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 2번, 부동성 때문에 국지화되네요. 지역별, 지역 간, 지역에 국한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아까 보셨던 내용, 물리적 절대량 부족, 서로 사기 위해 경쟁, 지가 상승, 뽕을 뽑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많이 투입한다. 걔를 유식한 표현으로 집약화라고 하는 거죠. 4번, 개별성, 이질성의 특성에 따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돼 있는데 아파트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섰어요. 인접해 있으니까 영향을 받겠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영향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는 인접성과 부동성 때문인 거지. 이게 정의 외부 효과도 똑같습니다. 개별성 때문이 아니죠.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분할 합병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맞고요. 답은 4번. 그 다음 3번. 박스형 문제인데 이 박스형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다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억에 국지화가 딱 떴네요. 그럼 국지화가 뜨고 지역적이 뜸에 따라 얘는 부동성이겠죠. 그럼 부동성이 아닌 걸 보기 중에서 2번하고 5번을 지우시면 되겠네요. 얘는 개별성이고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다음 니은, 소유익과 사용이익이 분리되고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된다. 임대차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니까 일정 기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는 영속성이었습니다. 그럼 니은이 영속성이 되는 순간 영속성이 아닌 세 개를 지우겠네요. 그래서 3번, 4번이 마찬가지로 지워지면 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과 니은만 알고 있어도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디귿, 최유용의 개념이 나오면 얘는 최고 유효한 이용인데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용도 중에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한다는 개념이 나오겠죠.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 다른 부동산과 비교를 어렵게 하고 상품 간 대체를 제약할 수 있다. 다 다르다 개별성이었죠. 비교가 어려운 건 이질성, 동질한 성격을 띠지 못하니까 비교가 어렵고 대체관계를 제약할 수 있는 건 비대체성이죠.
개별성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영속성에 소유이익, 사용이익 분리, 임대차 이게 영속성이라는 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MM으로 그냥 기억을 해버리죠. 그냥. 그래서 임소영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임소영. 다시 임소영.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